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련입니다. 오늘은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선위사자는 미묘현통하야 심불가식이라 부유불가식이라 고로 강위지용이라. 여기 이제 이렇게 꽂아주는 게 좋죠. 용이라. 예언 약동섭천 유해 약외살인 엄해 기약용 환해 약빙지 장석 돈해 기약박 광해 기약곡 혼해 기약탁이라. 이거 잘 끊어주셨네 진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7가지로 이제 모습을 형용했죠. 이거 이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능 타기 정지 서청하고 숙능 아니 구 보통 작게 끊죠. 동이 서생이요. 보 차도자는 불욕영하니 부유불영이라 그런 능패 패불신성이라. 여기까지 이제 한 달락으로 이제 끊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여기를 작게 끊을 수도, 여기서 작게 끊을 수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끊을 수가 있겠죠. 옛날에 훌륭한 선비 노릇을 한 사람은 좋은 선비인 사람은 뭐 이렇게 뛰어난 선비인 사람은 미묘하고 현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통 오명어까지 다 통달한 거죠. 통달을 하고 이 참 형용하기 어려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미묘도 한 글자로 심이라는 글자로 정리를 한 거죠. 깊어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건 도의 성질하고 똑같은 거야. 알 수 있다는 것은 깊지 않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깊어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묘현통을 이렇게 이제 한 글자로 정리를 한 겁니다. 미묘현통에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현이란 말 썼으니 미묘해서 알 수가 없는데 불가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억지로 그 모습을 위지,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한번 형용을 해보자. 옛날에 그 선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 형용을 해보자. 심불가식이지만 억지로 형용을 해보자. 어떻게 형용을 하느냐? 7가지죠. 예언 약동섭천 유해 약외살인 엄해 약용 환해 약빙지장석 돈해 약박 광해 약곡 혼해 약탁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겨울에 개울 건너시, 겨울에 살얼음이 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조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머뭇거리고 조심한다는 얘기죠. 삼가한다는 얘기고, 이 용은 이제 이건 객입니다. 객 손님 객자. 손님처럼 이렇게 공손하고 이 단정하게 있는 것이 여기도 조심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려는 듯 풀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봄 기운이에요. 장자 썼잖아요. 봄 기운이 이제 물어 녹아서 이 아지랑이 표 날이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풀릴 때 그 느낌이죠. 온화하고 남과 잘 좋아하고 널리 포용이 있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죠. 봄 기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나무는 몇 번 나왔죠. 통나무 좀 돈독하고 계곡처럼 비어 있다는 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죠. 그리고 문제, 혼돈스러워서 탁하다는 얘기죠. 우리 혼탁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탁한데, 도의 모습이 도를 터득한 사람의 모습이 혼탁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이제 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갸우뚱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요거는 좀 7가지 형용을 했는데 여기 좀 이상한 구절이 나와 있죠. 하나, 다 유해, 엄해, 환해, 돈해, 광해, 혼해 그랬는데
여기만 예 언으로 돼 있죠. 희한한 거죠. 글자 방식이. 그리고 약동섭천 약외살인이라 그랬는데 기약용이라고 해서 약자 앞에 기자가 들어간 게 있어요. 기약용, 그쵸? 기약용 여기 들어가고 기약박 들어가고 기약곡 들어가고 기약탁 들어갔죠. 근데 동섭천 외살인 빙지장석 얘는 안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뒤에 게 약 다음에 한 글자씩 짧은 구절에는 기자가 들어가고 긴 구절에는 기자가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게 글자 리듬감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글씨를 바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밌는 글자죠. 통일시키느라고. 그리고 천하고 닌하고 운자가 맞기 때문에 예와 유는 한 부류의 글자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유예, 우리 집행유예 할 때 이 말입니다. 이게 유예, 집행유예, 유예 이렇게 썼죠. 집행유예 이렇게 쓴 거죠. 이 말에서 뭐 집행유예. 근데 그 우리 잘 아는 다사는 이 호가 여유당 전사 아닙니까? 여유당 전사 여자 여유 여 유자 이렇게 썼죠. 같은 글자예요. 근데 여기는 예유라 그랬는데 다사는 이거를 여자 더블 여자로 바꿔 써서 여유라고 한 거죠. 그쵸? 여유당 전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왕필본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백서본을 볼 가능성 전무합니다. 주가 한번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근데 다사는 예자를 안 쓰고 여자를 썼죠. 더블 여자를. 근데 백서본은 이게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다사는 왕필본이나 이 다른 판본을 보고 분명히 이 노자를 읽고서 여유라는 호를 여기서 붙였을 텐데 이 예자로 원본이 예자로 되어 있는데 여자로 고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고본에 훨씬 가깝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네?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고전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의 얘기하면 여자와 예자는 이 통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좌세로 벌써 춘추의 기록이 보이기 때문에 여자와 이 예자는 통하는 글자라 알고 이렇게 그 정도면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다사는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여기 용자를 제가 객자로 고쳤죠. 고친 게 여기 물론 이제 판본이 발견 나와서 객자로 고쳤지만 판본이 발견이 안 되더라도 여기는 객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운자가 석, 박, 곡, 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용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억지로 그 선비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면서 시를 쓴 거죠. 운자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용자는 용자는 객자랑 비슷하잖아요. 잘못된 글자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당연히 백서, 갑본, 을본 다 객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죠. 이 구절은 사의 모습을 형용한 게 다죠. 이 일곱 구절 핵심이죠. 굉장히 문장이 아주 좋은데 사의 모습을 형용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언어화시켜서 일곱 가지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그리고 혼해 기약 탁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 탁이라는 글자를 받아서 이 강조를 하죠. 누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그 탁한 상태에서 고요한 것을 유지하여서 천천히 청으로 될 수 있는가? 탁에서 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편안하고 그 상태를 오래 하면서도 움직여서 탄생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생기를 발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하죠. 안이 구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생기를 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탁에서 이 앞에 구절 숭능할 수 있는 사람은 이도 숭능을 보존하는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채우려고 하지 않으므로 패불신성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불신성이 참 말이 그렇죠? 이게 옷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옷이 떨어져서 낡아서 너덜너덜해도 새롭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요거는 좀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좀 거꾸로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구절 보면 혼탁, 선배는 혼탁하다 그랬거든. 혼탁하고 낡은 채로 새로워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발전해야 되고, 나보다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비는 어떻게 합니까? 낡으면 낡은 채로 있고, 불신성,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노자의 놀라운 지점이죠. 새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사의 모습을 앞에서 형용하고, 그 말을 탁에서 이 진행안을 들여서 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그려서 패불신성하는 거로 결론을 맺은 거죠. 15장은 이 사의 모습을 그렸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사의 핵심을 탁으로 본다. 탁. 왜 깨끗하려고 그러지? 탁 하려고 들진 않잖아요. 누가 혼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탁한데 탁한 걸로 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선비의 존재는 청결이 아니라 혼탁한 게 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탁이 정지 서청이라 해서 탁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청으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더러운 상태에서 늘 고요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으로 한다는 건데, 청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고 뭐 이걸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개인적인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양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탁에서 청으로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마지막 구절은 패불신성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불령이라 그랬잖아요. 불령은 사실 이제 허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허. 그러니까 허 이꼬로 패라는 거죠. 일단 놀라운 사고 방식인데, 누구나 다 신성하려고 그러는데 신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패불신성은 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건 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좀 각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고방식하고 좀 거리를 두고 따져봐야지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죠, 이 사. 고지, 위, 선, 위, 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가 누구냐? 여기서 아마 리더나 선비, 리더나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묘현통이라서 신불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경지는 아닌 거예요. 보통의 경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 변화를 겪은 것 중에 하나죠. 이 사회 최초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농사짓는 사람이었죠. 농사짓는 사람이 이제 병사, 소울저, 전투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변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징발돼 전쟁이 나왔으니까. 농사와 전사는 사실 이 펜하고 총하고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어설픈 문인들이나 지금 문하고 무가 다르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원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가 이 군사에서 군사를 하면서 거기 그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에서 이 뭐라 그럴까, 공부한 사람, 선비라 그러나, 전투하는 일개 병졸이 아니라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의미가 확대가 되고, 이제 공자 시대에 오면은 이게 벼슬을 할 수 있는 그 관료 예비군으로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고지위 선사자고 이 노자가 이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것은, 사라는 그 말이 점점 의미가 확대되고 풍부해지면서
의미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여기 정확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미묘현통이라는 말을 써서 사회에 대해 상당히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숭능 타기 정지 서청 숭능 아니구 동지 서생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탁자를 맨 끝에 탁자를 받아서 이렇게 이 탁을 선비의 본질로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과 정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동정을 핵심어로 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의 상호작용이죠. 정지할 때는 청으로 움직이는 동쪽으로 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 안이구도 사실 정의 상태거든요. 이게 고요한 상태니까 이때는 동에서 생으로 하게 돼서 정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정과 동의 이 역동적인 구조로 봐서 이거를 동정으로 보는 핵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탁이라는 의미 좀 탈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그러냐? 이 판본에 보면 왕필본에는 이 혼내 약탁이 맨 뒤로 오지만 이게 맨 뒤로 오지 않는 판본이 백서본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판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보면은 환 뭐뭐해 감탄형으로 우리 이제 썼으니 여기는 이제 가기 이렇게 쓰죠. 가기 그죠? 가기약으로 통일돼 있죠 다 그쵸? 백서공은 그리고 이제 안이 중지를 여자를 써서 이제 이거랑 같이 썼고 중자를 쓰니 같은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자는 한번 이렇게 쓴 적이 있고 얘는 정자가 이 글자로 쓴 거죠. 이 글자로 서자가 이제 여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일본을 보면 여기 이제 글자가 이 글자가 아니고 사실 이 글자는 이 글자 사린자 이렇게 되는 거죠. 희한한 글자죠. 장자도 삼수변이 있는 장자죠. 욕자가 아니라 곡자고 그러는 거죠. 넓은 딴 뜻으로 하면 이걸 갖다 쓴 것 같습니다. 능택인데 이것도 이제 얼음이 녹다. 원래 이수변인데 이게 삼수변으로 썼죠. 큰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패의 불성이라서 여기 이제 옷이 떨어진다. 치마상자 옷이 떨어진다. 근데 죽을 패자 썼는데 이 패자가 맞죠? 옷이 떨어졌는데 다시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썼죠. 주간본이죠. 주간본에 제가 이제 호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당연히 이 글자가 아니죠. 호자는 앞에서 다른 글자 썼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호자 어조사 호자죠. 요 글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서도 이상한 글자가 여기도 호자다 이런 글자죠.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글자예요. 원자가 있고 그다음에 정자가 있고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인데 이 글자 썼다는 게 되게 희한한 글자인데 요것 다 없는 글자지만 의미상으로 크게 이제 노박, 노탁 이 노자는 약자의 뜻이죠. 여기 보이다시피 요거를 썼고 주간본에 보면 이제 장자도 이 장자가 아니고 옛날엔 장자가 이 글자였죠. 이렇게 그다음에 상자도 요 글자가 아니고 이제 숭상하다 해서 설립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글자죠. 여기도 이 글자도 원래 요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인변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요 글자가 아니고 비자도 이제 숭능 비할 때 비자로 볼 수는 없는데 이상한 글자죠. 이렇게 없는 글자인데 사전에 이렇게 된 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요 글자가 맞고 요 주자도 이제 움직일 동자인데 요것도 이제 책받침이 있는 이렇게 글자 없는 글자를 제가 다 했습니다.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지만 중요한 건 백서본에도 이 뭐 글자 차이가 있지만 의미상은 크게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왕필본하고 주간본입니다. 주간본에는 보차도자 불욕 상영이라 그래서 왕필본은 뭐라고 했어요? 유불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패불신성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끝난 거죠 사실은. 패불신성 그러니까 백서번에도 있고 왕필번에도 있는데 후대에 첨가된 글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채우지 않는다 그런 게 사실 의미상으로는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패불신성이라는 게 후대에 첨가가 되면서 의미가 좀 복잡해졌죠. 근데 여하튼 왕필본을 제외하고 이 죽간본 제가 보겠습니다. 죽간본에 보면 왕필본은 약 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약 곡으로 끝나죠. 그쵸? 백서 여기 약 요구리 곡으로 끝나죠. 예, 죽간본은 이 탁으로 끝나죠. 죽간본이 재밌는데 왕필본하고 죽간본 사이의 연계 관계가 생각보다 고형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간본이 있고 백서본이 있고 왕필본이 있다는 게 순차적으로 이 전승이 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필본이 어쩌면은 고형을 더 간직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여기서 가능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백서본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제가 해석을 했던 그 탁을 왕필본은 받아서 그 다음 누가 숭능 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앞에서 이제 그 귀 대환 약신 할 때 그 귀자를 받아서 문장을 연결시킨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왕필은 그 방식으로 계속 쓰여졌는데 이 백서를 기준으로 보고 이해를 한다면 이 탁자를 중심으로 이 왕필본을 해석하는 것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백서본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약곡으로 돼 있고 샥탁이 앞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정을 중심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연결 고리가 뒷부분하고 이 맥락이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생기고 그 단순한 구절 뒤바뀐 차이가 단순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차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 노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풍부한 읽기가 가능하다는 걸 이 15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